자, 봅시다. 자, 239페이지 60번 문제.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등록상 정정은 일단 문제는 나옵니다. 일단은 우리 한번 보죠. 자, 등록상 정정.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는 이제 머릿속에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자, 등록상 정정 그게 뭡니까? 바로 사실관계 정정.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 있어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권리적 측면의 정정이 있다. 권리적 측면의 정정. 늘 했던 거 한번 상기해 놔야 돼요. 자,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대표적으로 관련돼서는 바로 소유자 신청 정정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 신청 정정. 소유자 신청과 조금 전에 풀었던 59번 문제 대표적으로 직권정정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정정 사유가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라고 아까 문제 59번에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소유자 신청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 경계와 면적의 변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성락서를 첨부해 주든지 아니면 판결서 또는 여기에서 반드시 첨부해 줄 게 뭡니까? 바로 등록사항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게 있어요. 성과도. 자, 그럼 직권 정정 사유와 관련돼서는 아까 문제 59번으로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자, 권리적 측면의 정정은 대표적으로 뭡니까? 등기된 토지, 그 다음에 미등기된 토지가 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 자, 등기된 토지와 관련돼서는 요거는 등기 필정,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사항 증명서 등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요거는 명백한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 정정도 가능하고 소유자 신청 정정도 가능하다. 자,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 여기에 대해서는 직권 정정은 인정이 안 돼요. 소유자 신청 정정에 나온다. 그렇다면 요 문제 60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등록사항 정정과 관련돼서 여기 이제 문제 60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 60번과 관련돼서는 요 측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틀린 것입니다. 토지의 표시 정정은 권리의 사실이죠. 그러면 토지 이동에 해당되지만 잘라요. 소유자 표시가 잘못된 경우, 소유자 표시가 잘못되어 정정하는 것은 토지 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토지 이동이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에 대해서는 토지 이동이지만 소유자 표시는 뭐예요? 토지 이동이 아니죠. 그럼 1번은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2번 지문입니다. 소유자 신청에 의한 정정은 제한이 없으며 잘라봐요. 그러면 소유자 신청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죠. 왜? 이유는 어떠한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그럼 봐봐요. 여기도 소유자 신청 정정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예요? 소유자 신청이죠. 그러면 소유자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적 측면과 권리적 측면을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제한이 없으며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직권 정정사에 해당되더라도 소유자가 신청해서 정정할 수 있다. 만약에 이 직권 정정에 대해서도 소유자가 발견하면 소유자가 신청해달라고 뭐다 정정할 수 있겠죠. 그러면 2번 지문도 뭐예요? 하자가 없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3번은 소유자 신청에 한 정정으로 인해서 경계와 경계 여기네요.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경계 변동이 있을 때, 요 경계 변동이 있을 때 어떻게 빠졌습니까? 인접 소유자의 성락서 여기 있네요. 성락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이 되겠죠. 판결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럼 확정 판결서 정본을 첨부해야 된다. 그러면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4번은 이제 미등기된 토지네요. 미등기 토지. 그러면 권리적 측면으로서 미등기된 토지. 미등기 토지는 가족관계 등록도와 소유자 신청만 가능하죠. 그러면 4번은 어떻게 빠져나 봅시다. 미등기 토지로서 토지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 지적사관청은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관계서류에서 직권으로 정정한다. 직권이 아니라 신청이겠죠. 그러면 4번은 뭐다 대표적으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중 경계면적, 권리의 사실이죠. 청량을 수반하는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을 때, 그럼 토지의 표시에 대해서는 누가 힘써요? 지적소관청이 힘써죠. 그럼 지적소관청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지적청량을 할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0번은 등록사항 정정에 대해서 대표적인 전형적인 문제가 요 지문 자체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등록사항 정정은 크게 사실적 측면의 정정과 대표적으로 권리적 측면의 정정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신청, 그러면 뭐의 경계, 면적, 승낙서, 판결서, 등록사항 정정 청량성과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직권 정정은 이제 대표적으로 59번 문제가 있고, 그러면 등기된 토지 등 작년에 출제했죠. 등 직권 정정과 소유자 신청이 가능하고, 미등기 토지는 대표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자, 소유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직권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61번과 관련돼서도 요거는 단골 메뉴가 됩니다. 자, 문제 62번. 자, 문제 61번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처리해줘야 됩니까? 요거는 또 요렇게 아까 지적 정리가 있죠. 그러면 지적 정리는 크게 무슨 측면에 있죠? 아까는 밑으로 한번 써봤고, 이번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사실관계의 정리가 있고, 바로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다. 자,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지적소관청이 자,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대장이 이제 뭐예요? 대장이 장난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권리관계 정리는 등기소, 등기관이죠. 그래서 등기소, 등기관. 그럼 뭘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매듭화되어 있다. 기원화되어 있다. 그럼 지방변경과 관련돼서 지적소관청 선대장. 그러면 여기 바로 뭐예요? 상호 일치기 선대장 후등기. 이게 대표적인 등기 촉탁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권리자가 바뀌었다. 권리적 측면은 여기가 선등기 후대장 상호 일치시키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바로 대표적인 등기필 통지 제도와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매듭화되어 있다, 이완화되어 있다. 그러면 문제 61번은 대표적인 등기 촉탁과 관련된 거죠.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 봅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 촉탁은 무슨 관계의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61번을 접근해보죠. 자,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로 인한 토지의 표시, 즉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의 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을 할 경우가 아닌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이 되죠. 신규 등록은 창설적 효력으로서 우리 신규 등록 등기 촉탁서에서 써야 된다. 61번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출제되고 있고 24회 때 또 2.5점짜리가 된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번에 토지 행질 변경. 그럼 결론적으로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은 권리 사실관계 변동으로서 선대장 후등기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고치게 된다. 그래서 등기 촉탁. 3번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 변경 좋잖아요. 지번 변경도 사실관계 변동이죠.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그래서 등기 촉탁. 4번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부여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사실관계 변동이 있죠. 그래서 61번은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전형적인 등기 촉탁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62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적정리와 관련돼서 사실관계 변동. 그러면 사실관계 정리는 지적소관청 대장, 그죠? 선대장 후등기, 등기 촉탁이 되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등기소의 공통점은 배터리로 직권이 되죠. 요 직권이라는 의미가 떨어지고요. 요 직권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해관계인하고는 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 X가 되는 거죠. 자, 대표적으로 또 하나 직권으로 할 때는 뭐예요? 통지. 그래서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 그러면 요 문제 62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통지, 지적정리 통지. 그럼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는 거죠. 자, 통지는 왜 해주느냐? 그 이유가 이제 하나 나오죠. 소유자가 모르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대표적인 무슨 사유가 된다? 대표적인 통지 사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해서 한다면,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에 이때는 통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뭘로 고쳐야 돼?
그래서 소유자 신청이라는 의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소유자 신청 이렇게 이제 의미. 그러면 이 문제는 다음 중 62번은 통지와 관련된 문제. 그럼 한번 봅시다. 62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적 정리할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할 경우가 아닌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5개 지문 중에서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것을 골라라 이 소리입니다. 그럼 1번은 바다로 된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등록 말소 신청이 없어 지적소관청이 직권 동그라미 직권을 했으니까 소유자가 모르죠. 통지 대상이다. 이번에 지적공부의 전부 일부가 멸실 훼손되어 복구할 때 그럼 지적공부 복구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이 복구하죠. 그러면 이 신청을 받기 위해서 통지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통지. 3번의 지방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방부여지에 속하게 되어 서로의 지방을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할 때 마찬가지죠. 행정구역 개편은 소유자가 모른다. 고로 통지 대상이다. 4번의 등기관세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 변경 사항을 정리할 때 그럼 결론적으로 요 4번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고요.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 촉탁이 왔대요. 그러면 소유자가 모르죠. 그러면 소유자한테 통지해 주자죠. 왜? 표제부를 일치시키게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키게 해서 그럼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 그러면 62번도 전형적인 통지 대상의 문제로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1번, 62번 이런 것들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통지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지만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통지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지적정리는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나눠줄 수 있죠. 자, 문제 63번으로 이제 가봅시다. 자, 문제 63번은 전형적인 뭡니까? 바로 이런 문제죠. 지적정리 통지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이제 요 의미와 짬뽕이 된 문제겠죠. 어떠한 문제입니까? 여기를 한번 보시죠. 자, 요건 이제 지적정리 통지 요적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등기 촉탁 요 문제가 두 개가 짬뽕이 된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63번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 한번 해보자. 자, 등기 촉탁과 지적정리 통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일반의 지적소관청은 지적정리 후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토지 표시사항의 일치를 위해서 등기 촉탁해야 한다. 그러면 등기 촉탁은 토지의 표시사항, 즉 사실관계 변동이 있죠. 그러면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2번에 등기를 촉탁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월 이내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자, 토지의 표시에 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 즉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을 요 30일로 건쳐서 뭡니까? 작년, 재작년에 2.5점짜리고요. 자, 3번의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신청할 때 신청인은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인정지로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지적소관청이니까 수입정지. 만약에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면 인지가 되겠죠. 그럼 3번 더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통지 시기와 관련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네요. 지적정리 통지를 받은 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신문 해당 시군구 제대로 되어 있네. 요 시도로 건쳐서 16회 때 2.5점짜리죠. 근데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통지 간주가 되겠죠. 자, 5번의 소유자 신청. 이걸 잘 잡아야 돼. 소유자가 신청했다. 그러면 분할과 합병, 등록전환의 토지 이동이란 지적정리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여기 봐봐요. 자, 여기 대표적으로 5번 지문에 대해서는 자, 소유자가 신청했대. 그럼 소유자가 신청하면 통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5번 포인트에서 소유자 신청이라는 요 키워드를 잡고 끝에 통지라는 포인트로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통지할 필요가 없거나 63번의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1번, 62번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그런 전문에 따진다면. 자, 그러면 64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64번 문제에 대해서 토지 이동 신청 및 지적 정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자,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토지 소유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자, 그러면 64번에 이제 뭐예요? 64번의 1번 지문은 뭡니까? 바로 1번 지문의 합병이네요. 그럼 합병에 대해서는 합병의 성립 요건을 한번 체크하라는 거죠. 동일성과 합병의 동일성과 대표적으로 연속성이 되겠죠. 이때 연속성은 대표적으로 집안의 연속성이 되죠. 동일성과 연속성. 그러면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를 공유 지분이 다르다. 그러니까 합병할 수 없죠.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르대. 그럼 고로 합병은 신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2번입니다. 자, 이번에 소유권 이전과 매매 가르고 토지 영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한 경우 대표적으로 요 2번 지문은 분할 대상 토지네. 분할은 원칙적으로 뭐요? 의무가 없죠. A적으로 분할은 60일 신청 의무가 있죠. 한 필지 일부가 뭐의 흥질 변경. 그러면 소유권 이전과 매매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신청하게 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할을 거기 읽어봐요. 신청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잘 돼 있네요. 2번은 맞네요. 자, 3번 질문입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 국계법 여기 나왔네. 그러면 흥질 변경 그러면 공사가 준공된 경우 잘라요. 토지 소유자는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지목 변경 대상 토지가 되네. 자, 1번은 뭐의 합병 대상 토지고 합병 성립 요건과 관련된 거고 2번은 분할 대상 토지와 관련된 지문이고 3번은 지목 변경 대상 토지와 관련된 지문이네요. 자, 4번입니다. 지적공백 등록사항이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잘라요. 대표적으로 이때는 직권 정정이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약에 정정할 수 없다 그랬나네. 그럼 4번은 뭐다? X다. 그래서 대표적인 직권 정정 사유와 관련돼서 있다라고 나와야 되겠죠. 5번입니다. 자, 5번은 바다로 되고 등록 말소된 토지가 지형의 변환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지적소관청은 회복 등록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할 수 있다. 우리 직권 말소는 무조건 해야 되는데 회복 등록은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회복 등록은 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 여기 64번과 관련돼서는 뭡니까? 좀 우리가 자주 출제된 지문이고 요거는 아주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리피트 하셔야 됩니다. 64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로 우리가 이제 넘어가 보죠. (65번입니다) 지적 정리에 관한 어떤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지적소관청이 토지 이동 여기를 밑줄 다 걸어 준비하세요. 그 다음에 미리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틀렸죠. 앞에가 토지 이동이면 뒤에도 무슨 이동?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번은 뭐예요? X가 되네요. 이번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이동 사유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맞네요. 그러면 2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3번 지문 보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백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때 누가 발견했어요? 지적소관청. 그럼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뒤에 직권이라는 단어가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백 등록사항 오류가 할 때 직권 또는 토지 소유자 신청에서 정정할 수 있다. 신청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직권 또는 소유자 신청. 그러면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4번이죠. 기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득실 변경.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뭐다? 권리적 측면이죠. 그래서 등기 완료 등기서 등기 필정보 등기 사항 증명서에서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4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5번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총괄청이나 관리청이 지적공백 소유자가 등록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백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만 등록할 수 있다. 5번도 맞는 이야기네요. 그럼 대표적으로 이 문제는 정답은 몇 번입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6번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66번은 지적공백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봅시다.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 면적의 정감 없이 그 면적의 정감이 없답니다. 경기 이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지적소환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약에 정정할 수 있다. 1번 지문과 관련돼서는 바로 면적의 정감이 없대요. 그러면 대표적인 이치 정정이 되네요. 자, 이치 정정은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계 정정과 이치 정정을 우리가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치 정정은 자, 청량 사유가 발생하지 않죠. 면적 적정의 대상이 아니다. 경계 정정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청량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치 정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니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직권 정정 사유가 되고, 경계 정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자, 소유자가 신청해서 해야 되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직권 경계 정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 정정 고로 청량하지 않는다. 직권 정정 사유고, 경계 정정에 대한 청량 사유가 발생하며 소유자 신청, 즉 직권 정정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이번에 토지 소유자 경계 면적 포인트 잡아요. 경계 면적 토지 소유자 경계 면적 그럼 경계 면적 그러면 경계 면적을 잡았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봐봐요. 자, 토지 소유자가 있네. 이제 뭐예요? 여기가 건보라고 여기가 배조공이야. 그러면 경계 면적의 변동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청량을 해야 되겠죠. 그럼 뒤에 뭐다 점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라는 걸 첨부해 줘야죠.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정량 성과도를 찾아서 여행을 떠나자고요. 자, 두 번째 줄 등록상 정정 청량 성과도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한다. 이 2번 지문은 대표적으로 뭐 13회 때 우리가 기출될 거예요. 벌써 13회 때라는 것은 언제일까요? 벌써 올해가 26회. 그러면 몇 년이 지났어요? 이야, 세월 빠르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 되네요. 자, 3번의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을 때 등록상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록한 부분은 흑백의 반전으로서 표시되거나 붉은 선으로 기록해야 된다. 맞네요. 자, 4번에 등기된 토지. 자, 그러면 4번과 관련돼서 이제 잘 분석을 해봐요. 자, 등기된 토지입니다. 그러면 등기된 토지, 권리의 사실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겠죠. 어디를 그러면 권리적 측면이죠.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써놨어요? 바로 토지의 표시사항이라고 나와 있네. 그럼 여기가 뭐 권리적인 표명이고 여기도 권리가 나와있죠. 그럼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소유자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지문은 바로 4번이 X가 되네요. 4번이 X. 그럼 볼까요? 등기된 토지 지적공부의 등록상 정정 대상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소유자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등기필 정보, 등기사항 증명서에서 증명해야 된다. 보로 정답은 4번. 토지의 표시를 뭐라고 찾아요? 소유자 표시로. 5번에 등록상 정정 신청 대상이 미 나왔네요.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 미등기 토지 줄잖아요. 소유자별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찾았어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서 관계 서류에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요 66번은 정답이 두 개가 되겠네요. 4번도 정답이고 5번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빠져야 돼? 주민등록등본이 빠져야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등본이 안 빠지면 요거는 정답은 두 개로 처리해 줘야 돼. 4번과 5번으로 처리해 주세요. 그래서 추가 5번으로 추가 하나 해놓고요. 그러면 66번의 정답은 몇 번?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자,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 공부의 등기 등 등기 촉탁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봅시다. 자, 지적소관청은 등기한서의 토지의 표시의 변경과는 등기를 촉탁할 때 토지의 표시 변경 등기 촉탁서에 그 뜻을 적고 토지대장 등본과 지적도 등본, 임야대장 등본과 임야도 등본을 첨부해야 된다. 토지의 표시, 대장이죠. 그렇다면 1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고요. 자, 2번은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때 토지 이동 정리 계례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 토지라고 기록하고 잘라요. 토지 소유자의 등록사항을 정정 신청하도록 그 사유를 뭐 해야 된다? 통지. 자, 대표적으로 직권으로 했으니까 소유자를 알도록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맞네요. 3번 질문입니다. 자, 3번에 대의 신청권자의 신청에서 지적 소관청이 지적 등기한 경우도 그럼 대의 신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가름해서 신청했죠. 그럼 소유자가 모르니까 뭐다? 통지. 그래서 소유자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3번도 맞네요. 4번입니다. 지적 공부의 소유자가 잘못 정리됐대. 그럼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죠. 소유자 측면은 우리 지적 소관청이 힘을 못 씁니다. 그렇다면 이제 4번도 맞고요. 그럼 5번은 이제 자동적으로 5번이 X라는 건데 5번을 보자. 자, 지적 소관청이 지적 정리를 한 경우 그 토지 소유자의 통지해야 되며 다만 통지받은 주소를 알 수 없을 때 해당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죠.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죠. 그럼 요 5번 질문은 대표적으로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틀렸네요. 통지 간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시군구의 공보 또는 뭐예요?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연결이 됐었죠. 그러면 이거는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5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67번은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8번을 우리가 접근해줘야죠. 문제 68번은 뭔지 한번 봅시다.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적 소관청 분할 합병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키워드 찾았다. 그럼 점프할 준비, 등기 촉탁해야 된다. 그러면 1번 맞네요. 2번은 지적 소관청은 등록 전환으로 인해서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렇다면 변경 등기는 등기 강세에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은 맞습니다.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2번은 X다. 사유가 틀렸습니다. 3번은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정리할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이동 출천하여 그럼 점프할 준비,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 4번의 지적 소관청은 지적 공부를 복구하였으나 지적 공부 정리 내용을 통지받은 자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요 4번은 통지 간주와 관련돼서 맞네요. 5번의 지적 소관청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 정리 통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하여야 한다. 그래서 68번이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68번은 별표를 하나 놓고 repeat 해 놓으셔야 돼. 6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69번으로 우리가 가보죠. 자, 69번입니다. 자, 69번은 뭡니까? 옳은 것은 이렇게 걸어라는 옳은 것은. 자, 그럼 가보죠. 자, 기등록에 관한 소유권의 득실 변경. 소유권의 득실 변경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등기필 정보 또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해서 정리해야 되나? 신규 등록 대상 토지의 경우는 법원이 조사 결정한다. 아니죠.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로서 지적 소관청이 조사 결정하죠. 그러면 1번은 X가 된다. 2번입니다. 자, 지적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심을 했죠.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점프할 준비를 해야죠. 그래서 세 번째, 직권으로 정리할 수 없고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르고 토지 소유자 줄쳐나봐요.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 권리죠. 그러면 부탁조로 나와야죠. 끝에서 요구하여 정리해야 된다. 요구하여 정리하는 게 아니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2번 질문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정리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질문으로 가죠. 자, 3번의 지적 공부와 등기 기록 안에 토지 면적이 상이하되 면적은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뭐예요? 등기 기록이 우선한다. 틀렸죠? 지적 공부 대장이 우선하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지적 공부와 등기 기록 간의 소유자. 그럼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는 뭐예요? 권리적 측면으로서 등기 기록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뭐예요? X다. 4번입니다. 자, 지적 소관청이 지적 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 공부를 복구, 말소 등기 촉탁할 때 당해 토지자의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완벽한 문장이네요. 그럼 4번은 맞는 이야기 되네. 그러면 요거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5번이 됩니다. 5번 보죠. 자, 5번은 신청을 정정 대상 토지가 토지 소유자의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서 신청, 주소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록된 경우 미등기 토지에 법원의 확정 판결해야 한다. 미등기 토지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족관계 등록부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가. 그래서 5번은 X가 돼요.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70번 우리가 풀어보죠. 자, 문제 70번은 토지 이동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1번 우리가 보시죠. 제적 형식주의에 따라서 제적 형식주의에 따라서 토지 이동은 제적 홍보에 등록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오케이. 자, 공유수면 매립지 신규 등록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제적 홍보에 등록할 때 오케이. 3번의 축적 변경 시행 제한에 축적 변경 시행 공고일에 시행 여기가 틀렸죠. 시행 공고일에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3번이 틀렸네. 그러면 1번 맞고요. 2번 맞고 3번 틀렸고 시행 공고일이 아니라 확정 공고일이 되겠죠. 4번입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이동은 토지의 행질 변경 공사가 준공될 때 토지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본다. 4번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5번의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될 때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는 등록이 없더라도 새로이 변경된 행정구역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가름한다. 본다. 그래서 70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해서는 잘 돼 있는데 거기 혹시 정답이 2번으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건져놓으시면 더욱 좋고요. 자, 우리가 뭡니까? 제 3장과 관련돼서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문제 풀어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면은 없죠. 어느 정도 암기만 된다면 3장 내 문제도 너건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1번부터 70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 내 문제는 반드시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 좀 쉬었다가 드디어 제4장 지적 측량으로 들어가 보자. 좀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